서연아, 서연아, 엄마, 어떡하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엄마, 미안해.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순찰 중에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서연을 아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행복한 재혼을 꿈꿨던 정희, 혼자 외롭게 아파했던 서연. 정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숨은 얘기 한 조각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혼한 지 한 달, 오늘이 네 식구가 함께하는 첫 저녁이었습니다. 남편 서민우가 제 옆에 자리를 잡았고 그 앞엔 14살 딸 할인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정희의 딸 서연은 엄마 앞에 조용히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먹자. 정희는 서연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어요. 우리 딸 많이 먹어. 하리는 젓가락을 집어들었지만 시선은 서연을 향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정희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밥을 입에 넣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식탁 위로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우와 할인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할인이 서연의 방문을 힐끔 쳐다보며 물었어요. 아빠, 저 애 왜 맨날 방에만 있어? 민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적응 중이겠지. 정희는 물기를 닦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할인의 말투에는 호기심이 아니라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 적대감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할인은 고개를 돌리거나 일부러 멀리 돌아갔습니다. 식탁에서도 할인은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연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연은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우리 딸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대답은 작았습니다. 정희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서연은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민우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고 할인은 여전히 냉담한 표정으로 밥만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연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듯한, 참으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딸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성북 파출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희는 서둘러 서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불은 그대로였지만 딸은 없었어요. 민우가 부스스 일어나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없어. 경찰서래. 정희는 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민우도 황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의 손은 떨렸고 민우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았어요.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차창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딸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어디로 간 걸까? 왜 집을 나간 걸까?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더 작아 보였어요. 정희가 달려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서연이 작게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꼭 안고 있을 뿐이었어요. 경찰관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순찰 중에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서연을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상담실은 좁고 따뜻했습니다. 정희와 서연 그리고 상담 경찰 강영준이 마주 앉았어요. 민우는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형준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왜 집을 나갔니?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엄마한테 말해봐.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때렸어요. 정희의 손이 굳었습니다. 형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를? 서연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멍 자국이 몇 군데 보였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매일 그랬어요. 방에 들어오면 때리고 말하지 말래요. 정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형준은 메모를 적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핸들을 잡은 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정희는 뒷좌석에서 서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딸의 몸은 여전히 떨렸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차 안은 답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할인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불빛도 없었습니다. 민우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희는 서연을 방으로 데려간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정희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딸을 때렸다고 했어요. 말도 안 돼.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서연의 팔 사진을 보여줬어요.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민우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애들끼리 부딪혔을 수도 있다고 할인이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경찰 앞에서 직접 말했다고 매일 맞았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은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할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고리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 좀 열어달라고 말했지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민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가 당신 딸하고 이야기 좀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지금은 시간이 없다며 넥타이를 메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정희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내내 할인의 방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문이 살짝 열렸고 할인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지만 할인은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정희는 복도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서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정희가 침대에 앉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다가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가 왜 미안하냐고 물었어요. 서연은 자기가 말해서 집안이 이상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서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정희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지켜줄 거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대답 대신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멍 자국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긴팔 옷 속에 숨겨진 상처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교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정희는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상담 교사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서연이가 학교에서도 요즘 많이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교사는 일단 전문 상담 기관과 연결해 주겠다고 아이 심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메모지에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정희는 상담센터에 예약을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연에게 말했을 때 딸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 말했어요. 상담센터 예약했다고 다음 주에 서연이랑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민우는 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애들끼리 싸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은 거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할인이도 사춘기라고 예민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예민한 걸로 때려도 돼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정희는 민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회피하고 있었어요. 자기 딸을 지키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걸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할인과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화요일 오후 민우가 출근한 뒤 정희는 할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이번엔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할인은 대답 없이 문을 더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할인은 책상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창문으로 향했어요.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연이를 때렸냐고 직접 물었어요. 할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워졌어요. 할인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빠만 있으면 돼요. 엄마나 동생은 필요 없어요. 정희는 숨을 멈췄어요. 할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할인이 계속 말했어요. 왜 아빠한테 새 가족이 필요하냐고 자기만 있으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냐고 소리쳤습니다. 감정이 폭발했어요. 할인의 얼굴은 붉어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는 일어서서 할인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할인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희는 멈춰 섰어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나 서연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서연은 이불을 움켜쥔 채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서연아, 엄마야. 서연이 천천히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악몽을 꿨다고 했어요. 누군가 자기를 쫓아왔다고
도망치려 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을 꼭 안았어요. 서연의 몸은 계속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잠들기를 무서워했어요. 불을 켜달라고 했고 엄마가 옆에 있어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우에게 오늘 할인과 나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몰아붙인 거 아니야? 정희는 놀랐어요.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예민한 시기인데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냐고,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든 거 아니냐고 했어요.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밤마다 악몽을 꾸는데.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희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자기 딸만 보호하려 했어요. 서연의 고통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서연의 멍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러 장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팔과 다리에 있는 멍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민우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걸 보고도 모른 척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민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애들끼리 장난치다 생긴 거라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우가 돌아왔지만 정희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월요일 오전 정희는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우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에 있었고 할인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희가 식탁에 접시를 놓는데 민우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잖아.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바람에 집안이 이상해졌다고, 할인이도 힘들어하고 자기도 견디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맞은 건 사실이잖아요.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식탁 위 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컵이 깨지면서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정희는 움찔했습니다.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서연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서연이 복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깨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화난 표정으로 서 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뒤로 다가가 치마를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가 뒤를 돌아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나가 있겠어. 바람 좀 쐬고 올게.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희는 서연을 꼭 안은 채 주저앉았어요. 서연의 울음소리만 집안에 울렸습니다. 얼마 뒤 할인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정희는 서연을 방으로 데려간 뒤 할인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 안에서 할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문을 두드렸지만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계속 커졌습니다. 뭔가를 던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다 싫어. 모두 나가.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폭발한 것 같았어요. 정희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집안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희는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경찰 강영준이 전화를 받았어요. 정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을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분리가 필요합니다. 서연이와 하린이를 같은 공간에 두면 안 됩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분리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건 곧 이 가족이 함께 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흐렸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어요. 저녁 무렵 정희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아래층 박순자 씨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 씨가 정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요즘 위층에서 소리가 많이 들리던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하린이가 계단에서 고양이한테 소리 지르는 걸 봤어요. 표정이 무섭더라고요. 순자 씨는 걱정이 된다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할인의 문제는 이미 밖에서도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민우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학교에 보내고 혼자 왔어요.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물었어요. 정희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재혼한 지 2달 의붓딸이 친딸을 때린 것, 남편이 외면하는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자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딸을 지켜야 해요. 아동학대가 증명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멍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된다고 병원 진단서도 받아두라고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정희는 서연과 함께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온화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서연과 단둘이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상담사가 정희를 안으로 불렀어요. 서연이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위협도 있었어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을 데리고 나오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정희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할인의 학교 선생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인의 담임 교사였어요. 할인이가 최근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인이가 작년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할인을 피했고 몇몇 아이들이 놀렸어요. 담임은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 할인이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올해 들어서는 다른 학생들과 자주 다투고 물건을 거칠게 다룬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할인도 상처를 받았던 거였어요. 따돌림을 당했고 외로웠을 겁니다. 저녁에 정희는 할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고 이번엔 할인이 문을 열었어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지?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어. 할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거 알아. 친구들한테 상처받았던 것도 알아.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연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서연이도 너처럼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희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밤이 되어 정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하린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웠고 아빠가 재혼하면서 더 불안했을 겁니다. 정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엄마와 함께 새 가족을 만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린의 상처는 따로 치유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서연을 지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단단한 의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우리 딸을 먼저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친정 엄마 집에 보냈습니다. 오늘은 둘이서만 이야기해야 했어요. 서연이는 어디 갔어? 친정에 보냈어. 오늘 우리 둘이서 이야기해야 해. 민우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다고,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서연이 심리 상담도 다녀왔다고 설명했어요.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민우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민우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이미 늦었어요. 서연이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정희는 말했습니다. 매일 악몽을 꾸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이건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민우가 말했습니다. 하린이는 자기 딸이니까 버릴 수 없었다고, 하지만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서연을 데리러 친정에 갔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정희가 들어서자 서연이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희는 서연에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엄마랑 둘이 살 거야. 새 집을 구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만 행복하면 돼. 집에 도착해서 서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서연이 나와 엄마 옆에 섰어요. 고마워, 엄마.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희는 딸을 안았어요. 서연의 몸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서연은 엄마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하게 잠드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법원에 도착해 대기실에 앉았어요. 서연은 친정 엄마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민우도 곧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조정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조정위원은 60대 남자였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서연의 멍사진, 병원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대답했습니다. 자기 딸을 지키고 싶었다고, 하지만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동학대가 명백합니다. 서연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조정위원은 말했습니다. 정의가 양육권을 갖는 게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어요. 민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 나왔을 때 민우가 정의를 불렀습니다. 정의는 멈춰 섰어요. 할인이를 상담기관에 보내기로 했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겠어.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어요. 할인이도 피해자였다고, 따돌림을 당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 할인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겠어. 할인이가 나아지길 바라요. 진심으로 그러길 바라요. 서연이는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더 좋아질 거예요. 미안해. 서연이한테 미안해.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민우에게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짐을 정리하며 지난 2달을 되돌아봤어요. 재혼을 결심했을 때는 행복한 가족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서로의 상처가 너무 컸고 그 상처가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정희는 그 속에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딸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짐을 싸면서 민우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에 넣었어요.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을 다 실은 뒤 정희는 집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2달 동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어요. 정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라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먼저 내렸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 좋다. 우리 같이 예쁘게 꾸미자.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저녁이 되어 정희와 서연은 거실 바닥에 앉아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직 식탁이 없어서 바닥에 앉았어요. 서연이 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웃음을 지키는 게 나의 일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다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서연은 새 집에서 조용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정희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엄마가 깨우면 일어나 씻고 식탁에 앉았어요. 2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오늘 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점심시간에 같이 놀았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또렷하고 밝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엄마,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학교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갈게. 서연이 웃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창문으로 딸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연의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후에 정희는 서연을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서연이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게 보였어요. 여자아이 2명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서연이 엄마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 타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칭찬했어. 무슨 그림 그렸어? 우리 집. 엄마랑 나랑 거실에 앉아 있는 그림.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연이 이제 집을 편안한 곳으로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었어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이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연은 숙제를 했습니다. 정희는 저녁 준비를 하며 가끔 서연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서연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집중하는 모습이 안정적이었어요. 밤이 되어 서연이 잠들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방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연은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고 잔잔했어요. 악몽을 꾸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희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재혼을 결심했을 때, 새 가족을 만들려 했을 때,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를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희는 가장 중요한 걸 지켜냈어요. 딸의 안전과 행복이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연의 웃음을 지키는 게 나의 일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이 왔습니다. 정희와 서연은 약속대로 영화관에 갔어요. 서연이 고른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올 때 서연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행복해. 엄마도 행복해. 우리 둘이 함께 있어서 행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때로는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다면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계속 함께 걷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엄마의 길이었으니까요.